기억력 향상은 학업, 직장생활, 일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기억력 향상 기법들이 존재하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의 긍정 기법 메서드 어브 로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강력한 기억력 향상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정 장소나 경로를 상상하며 그곳에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상상하며 현관에는 첫 번째 정보를, 거실에는 두 번째 정보를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공간 지각 능력과 기억력을 결합하여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의 긍정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익숙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 통학 경로, 좋아하는 공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장소 내의 특정 지점들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선택했다면 현관 앞문, 신발장, 거실 소파, 식탁, 침실 침대 등의 순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 지점들과 연관지어 상상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생생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 목록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현관 앞내 거대한 병이 서 있는 모습을, 신발장 위에 빵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연상 기법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단어를 익힐 때 그 단어의 발음이나 의미를 자신의 모국어 단어와 연관지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 지식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연상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단어 포트문을 기억하려면 포테이토 칩을 문에 붙여 놓았다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영어 단어 이그리저스 북 강무도안을 기억하기 위해 에그와 릴리저스를 조합하여 극악무도하기 종교적인 달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개인적인 연상을 만들수록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청크와 CHUNKING는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긴 숫자열을 기억할 때 34자리씩 끊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작업 기억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양의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청크와의 핵심은 개별 정보들을 의미 있는 그룹으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010-1234-5678을 외울 때 단순히 10자리 숫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0, 1234, 5678이라는 3개의 청크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때 연도별로 그룹화하거나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면 개별 정보들의 의미와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학습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억력 향상 기법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우리는 학습한 내용의 대부분을 24시간 이내에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새로 습득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산학습, 즉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집중학습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반복 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복습은 학습 직후에, 두 번째 복습은 1일 후에, 세 번째 복습은 일주일 후에, 네 번째 복습은 한 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간격을 두고 복습하면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며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읽기, 그 다음에는 요약하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등의 방식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기법은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요소, 촉각적 경험 등을 결합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기억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을 읽으면서 동시에 관련 이미지를 그리거나
핵심 단어를 소리 내어 읽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에 따라 적절한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을 공부할 때는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거나 당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학습할 때는 해당 언어로 된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학 개념을 이해할 때는 관련된 실험 영상을 보거나 직접 간단한 실험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면 정보가 더 깊이 있게 처리되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인드 매핑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기법입니다. 중심 주제를 가운데 두고 관련 개념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형태로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 방법은 정보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창의적 사고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는 먼저 중심 주제를 페이지 중앙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주제로부터 주요 개념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그립니다. 각 가지에서 더 세부적인 개념들을 다시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상, 이미지, 기호 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수업에서 광합성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린다면 중심에 광합성을 두고 주요 가지로 필요한 요소, 과정, 결과물 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각 가지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뻗어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인드맵은 전체 개념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며 정보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모네 마술 기법, 키워드 기법, 이야기 만들기 기법 등 다양한 기억력 향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과 기억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기관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